우리 저 위원님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웹 3.0 관련해서도 또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. 책도 쓰신 적이 있는 것 같고요. 네. 웹 3.0 뭐 맞닿이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좀 어떤 건지 미래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장기적인 빅 웨이브 중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거든요.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근래부터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한 1960년대, 70년대부터 거대한 흐름이 생각이 된 거죠.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웹3라고 하는데 그러면 웹3니 웹 1.0, 웹 2.0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웹 1.0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정보와 지식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핵심적인 그 변화였어요.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기록하고 저장할 때 필요한 거는 컴퓨터, 반도체 뭐 이런 흐름들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960년대, 70년대 창업됐던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인텔,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웹 1.0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고서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위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1970년대, 80년대까지는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진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그 1970년대 이 웹 1.0 때부터 인터넷의 어떤 그런 세계를 전망한 선구자들 또 사업가들은 인터넷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웹 1.0에서는 정보와 그 지식이 기록되고 저장이 됐는데 웹 2.0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고 활용되게 되는 거.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넷 웹 2.0의 세계를 보면서 창업된 1990년대 창업된 회사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팬 기업들이죠. 아마존, 구글,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. 웹 2.0에서 정보의 연결과 활용을 일찍 내다본 기업들이 1990년대 창업이 됐고 IT 버블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 남아서 가장 큰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되게 된 거죠.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됐고 거기서 이제 모빌리티를 갖추게 된 거예요.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. 2007년에 나오면서 인터넷이 모빌리티를 갖추게 되면서 이런 웹 2.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사업의 영역이 거의 뭐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. 웹 2.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사업은 국경이 없죠. 그 다음에 시간도 없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있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해당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이 웹 2.0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도 없고 물리적 한계도 없고 시간도 365일 24시간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정보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웹 2.0에서 집중화된 경향이 있게 되는 거고 플랫폼화되는 경향이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것들은 개인들인데 그 데이터와 정보를 소유를 해서 사업을 하고 가치를 점유하는 집단들은 굉장히 소수가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보편화되고 또 개인화돼야 되고 개인 정보가 중요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움직임들이 있죠. 뭐 그런 규제 움직임들도 있고 이런 반작용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이제 웹 3.0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와 지식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소유예요. 그래서 이 웹 3.0을 보면서 창업된 회사들이 최근 근래에 창업된 회사들이죠.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에어비앤비, 우버, 리프트, 뭐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의 기업들이죠.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나 아니면은 그 숙박이나 그다음에 승차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건데 사실은 그 기업의 모델 자체는 사실 웹 2.0의 기업과 거의 유사한 네. 플랫폼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좀 그러니까 전환기적인 기업들이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웹 3.0의 어떤 그런 미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시도된 프로젝트들의 일환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 그리고 NFT. 저는 이런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. 사실 이제 위원님이 본업은 딴 거예요. 이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학습의 영역이시고 직장에서 일은 이코노미스트로 약간 소개하신 대로 하시고 계시거든요. 네.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거시 변수 등을 전망하거나 해석해서 지금이 이제 주식하기 좋은 때인지 아닌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포캐스팅하는 그런 역할이신데 본업에 관해서 저희가 또 어렵게 오셨는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서
이제 또 증시도 어렵잖아요. 네네네. 앞으로 뭐 물가 상승, 금리 인상 이런 국면에서 좀 전반적인 증시 큰 그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니다. 지금은 좀 조정기고요.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는 상황이죠. 2020년에 코로나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근 한 2년 가까이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있었거든요.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. 근데 그게 이제 소멸이 되고 있어요. 그게 소멸이 된 데다가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발생이 됐고 그 공급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.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 어려워요. 경제 상황이 어렵고 금융 상황이 어렵죠. 지금은 그것을 좀 악재를 좀 반영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런 악재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얼마나 필요할까요? 3, 4월까지.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, 첫 시작하는 시기. 이게 이제 3월 FOMC가 될 것 같거든요. 대체로 이제 그때까지는 좀 굉장히 스트레스된 금융 환경의 악재를 좀 반영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022년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까지. 그래서 4월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3, 4월 정도의 경기 둔화와 그 다음에 금융 환경이 악화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금융시장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 국면을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저는 좀 그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이라고 좀 보는 편인데. 왜냐하면 그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.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도 이 정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된 금융 상황으로 저는 복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막 지수가 널뛰기잖아요. 네네. 어느 날 3% 났을 때 올랐다가 어느 날 네. 3% 떨어지고 뭐 한국 저희 코스닥 막 4몇 프로 막 오르고 뭐 또 조정 맞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3, 4월까지 이 상황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 시장에 이탈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묻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뭐 좀 방법 같은 거 뭐 없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그다음에 그 진입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뭐 추가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기업 경제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안정될 것을 좀 믿고 장기적으로 좀 지금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, 4월 이후에 좀 그때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.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좀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1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그 부진으로 반영할 확률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3, 4월에 진입하시는 게 좋다. 자, 오늘 임 위원님 모시고 정말 NFT부터 웹 3.0에 걸쳐 최근 증시 전망까지 굉장히 폭을 넓게 많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.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2022년 있잖아요. 2022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21세기가 된 지 20년이 지났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20년이 지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1세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20년은 사실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2008년,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그 분기점도 겪었고 그래도 하여튼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전환기입니다. 엄청난 전환기고 분명히 큰 흐름이 굉장히 바뀌는 시기거든요. 이 큰 흐름이 바뀌는 시기는 저는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장기적인 사이클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이 지났었을 때 지금의 아마존과 구글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. 찾는 거는 아직 사실 저희가 정답은 모르는 거죠.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IPO 되는 기업이요?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정도에 IPO 된 기업들.
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하반기부터는 위드 코로나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. 코로나를 겪은 상황에서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저는 투자의 적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좀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. 네, 코로나19 건강 상황에서 중요하죠.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진짜로 우리 임 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.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녹화를 했거든요. 약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.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저희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